제가 친정이 충북 운동 영국 동네예요. 그래서 결혼을 대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키우려냐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한 40대가 넘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어렸을 때 살던 그 고향 생각도 나고 그 산속에서 살던 모습을 그리워하고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귀농이라는 그 자체도 모르고 어떤 내가 귀농을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다시 고향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리 잡은 데가, 제가 자리 잡은 데가 방기문 팀장님의 생가 뒷산이에요. 앞산에는 방기문 팀장님의 생가가 있고 그 뒤에는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기문 팀장님의 그 뒷산 이름이 큰 산이에요. 큰 산의 기가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리고 저희 이름도 큰산 가교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처음에 들어갔을 때 봄에 들어갔어요. 봄에 들어가서 저희가 제 생각에는 봄에 봄비를 맞고 들어갔으니까 봄비는 많은 모든 시민에게 정말 좋은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봄비를 그대로 따서 추석 가교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방송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다시 재임을 하시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큰 산의 이름이 도덕산, 삼신산, 큰산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애기 못 낳으신 분들이 거기를 많이 길어졌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르면 애기를 낳는 데는 삼신산을 듣다가 큰 적자, 900보자에서 도덕산이 됐다가 요즘은 지명산 큰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큰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러는데 큰산 가교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올해가 10년째입니다. 올해 2월달에 10년째가 딱 됐는데 제가 귀농인이라는 생각 없이 막연한 생활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제가 딱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누가 뭐 이래라 소리 한 게 아니라 등 떠밀리듯이 계속 일만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근데 남들이 조금 눈을 돌려주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군대에서 눈을 조금 돌아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음성 지역에는 공장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귀농인들을 환영하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막 군에 가서 다른 데는 이제 제가 3년전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사관님한테.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귀농인들을 교육을 해준다는데 왜 그러니까 여기는 귀농인들을 미국가 자꾸 들어왔는데요. 오지 말라 해도 막 몰리는 데라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우리가 귀농을 할 때는 정말 내가 어떤 장소로 가서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본인 나름대로 나는 가수를 지르겠다, 나는 가수를 해야겠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발효를 해야겠다, 여자니까 이런 꿈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적합한 이 고장이 있습니다. 그곳을 가야지만 분명하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막연하게 갔기 때문에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는 너무 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생각으로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막상 가니까 길 내는데도 어려움이 있죠. 거기에 토목공사가 그냥 땅값에 한 10배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랬죠. 전기 끌고 물 시설해야죠. 또 지금도 거기가 길이 안 좋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한 2천만 원 들여서 중간까지 포장을 했습니다. 차가 못 올라가서. 그랬는데 그것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 가서 왜 안 해주냐니까는 한 개인의 집을 보고서는 거기에 군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축대를 쌓아갖고 제대로 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위에는 농가가 없고 농부도 없으니까 한 개인을 위해서 그만큼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저 사비로 길을 조금씩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지역 자체를 선정을 잘못한 거예요. 계획 없이 들어간 거예요. 막연하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제가 하나에 한 5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냥 이제 여기에서만 보면 지원을 많이 받았나 봐요. 다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하나도 1억도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되면은 그뭐 문진청에서 다 지원해주고 다 해주는데 왜 이렇게 대돈을 들여도 이만큼 힘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인지에서 느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종교가 이제 불교예요. 한국이니까 부처님을 먼저 딱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시설에는 어떤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쓰럽고 막 이런 면은 있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막연한 생각으로 기능을 한다면은 저같이 저는 이제 실패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어떤 정부에서 지원을 못 가고 돈은 못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그 대신 교육할 수 있는 데를 가르쳐주고 그 박사님도 이제 공무원이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인기를 알고 또 이제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생산 깨달았고 또 여기서 생산들께 이제 또 저희가 뭐 신문도 팔았으니까 큰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나가서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 걷다가 학번을 쓰자는 거예요. 최종 학교. 근데 시골에서 최종 학교를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이에 다시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뭐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또 이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농수사대학교가 있는데 전국에서는 뭐라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 아들 장계도 못 갔는데 지금 37이에요. 내년에 졸업이에요. 제가 그걸 떠들었습니다. 네가 대신 배워야 된다. 이 길은 내가 하는 일은 정말 꼭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야 되니까 네가 길을 이어야 되니까 무조건 돈을 떠밀려서 했는데 처음에는 6개월 동안 전화를 못 받았어요. 엄마 나 집에 원래 그 소리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기숙사에 보내놓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랬는데 한 1년 정도는 아무도 없이 돈 떠밀려서 갔기 때문에 어떤 의지도 없고 어떤 목표도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2학년 작년에 1년 동안 고창에 가서 실습을 하면서 이제 기준이 섰어요. 아들내미가. 그러더니 올 이제 방학 때 이제 학생들이 와서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기준이 딱 섰어요. 내년에 졸업을 하면 어떤 모습으로 하겠다. 그래갖고 시작을 해서 조금 이제 마음이 뿌듯하고 이제 후회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시작이구나. 내가 10년 동안 노력한 것이 이제는 시작을 해서 결실을 얻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새삼스럽게 느끼고 막 고생했던 것이 조금 흐뭇해지는 그런 경지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기농 기침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막연한 생각을 해서는 그거는 제가 80% 이상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눈을 뜨면 인터넷에 가면 불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농사를 안 져도 살고 있는 그 주변 자체도 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힘이 드는데 우리가 어떤 목표 없이 막연한 생각으로 막연하게 기능을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고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원주민 교육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너무 크게 느꼈고 또 요즘에 이제 또 한 분이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그 이웃 동네에다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마을 뒤에 있는 밭을 사가지고 허가를 냈어요. 도면상에는 8m 길이 있는 거예요. 3m 길이 정확하게 있는데 거기에 농로길이 나 있어요. 근데 이 도면상에 있는 길을 사람들이 안 쓰니까 그 주민들이 그걸 다 경작을 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걸 다 측량을 했어요. 측량을 하다 보니까 길은 8m 길이 분명히 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을에서 들어가는 길에 그 집이 장독돼 있는 데도 이게 도면상에 도로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상으로 길을 낸다면 그 사람들이 장독대를 헐어야 되고 배문을 헐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그래요. 내가 집을 한다고 생각하면 도면상에 있는 그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이 도면상이 길이 얼마나 아니라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길을 내려고 했는데 이게 남의 담을 헐고 나가기는 그렇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그거를 허락하면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 번 저도 가고 상의를 하고 설득하고 이장님하고 제가 이장님한테 먼저 했죠.
젊은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살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도움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이장님도 가서 말씀하시는데 이 그 노인 양반들이 생각이 안 가신 거예요.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온다고 우리한테 어떤 힌트를 주는 것도 아닌데 글쎄요 내가 지금 여태껏 몇십 년을 내가 갖고 살았던 이 땅을 여기를 밤을 헐고 이렇게 장독대를 헐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길을 내주는데 그건 동영상이 없는 길인 거예요. 근데 맨 끝에 길을 내주는 거예요.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길을 내라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딱 하고 허락을 맡았는데 3일 만에 우리가 일을 해서 딱 들어갔는데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분이 그 다음에 자기네 땅이 있어요. 그 3m 길을 찾으면 그분의 땅값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기네 길을 이렇게 도로가 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생각에 이제 저희가 좀 설득을 했죠. 여기 어르신의 땅도 요 옆에 있으니까 이 길이 3m 길이 쫙 찾아서 제대로 닦아놓으면 영감님네 그 땅값도 올라가고 탈지가 되고 농사짓기도 편안하니까 저 뺑글러 다니지 마시고 이 길을 합시다. 그랬더니 처음 생각은 그럼 그렇게 합시다. 여기 내가 여기 나온 스트레트를 좀 이렇게 좀 잘라서 할 테니까 그걸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날 그 이튿날 바로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준비하고 뭐 어쩌냐고 이틀 만에 갔어요. 갔는데 벌써 다른 사람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 된대요. 정부에서 길을 내도 다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 없이 못 건진다는 거예요. 여기도요. 그 길을 못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자기네 땅 거기 안 들어갔으니까 자기 집은 안 들어갔으니까 저 뒷집 밤을 타고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상의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뭐냐면 도시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들한테 손해라는 일은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우선 눈에 보이는 손해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3m 길을 농부로 붙여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폴크 신고 어떤 집은 야수나무를 툭 심었더라고요. 뭐 오가피, 두부나무 이런 걸 툭 심었는데 그걸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길 나서 좋기는 한데 우리가 그래도 몇십 년 이런 거라도 해먹었는데 그걸 내주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하고 얘기가 돼갖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돈을 200만 원을 갖다 줬어요. 어떡하냐고 서운하지만 이 돈을 받으시고 우리 여기 좀 길 좀 거기서 내는 게 큰 일이 아니라 뭐지 사랑채 그러니까 창고 지붕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에 200만 원 주니까 이제 그분이 또 생각하기에 200만 원 받고 어떤 보상을 받았다고 하기에 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그 홍간을 헐어두고 거기를 다시 깨끗하게 져달래요. 돈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헐었어요. 헐어서 했는데 480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담을 우리 생각에 쉽게 브로콜리 이렇게 싸주려고 생각했는데 아니래. 답답하다고 이거를 힐스를 이렇게 돈들여서 이쁘게 쳐달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480이 들어갔는데 480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포크리를 들여다가 길을 딱 시작을 했더니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네 그걸 하다 보니까 자기네는 옛날 집이니까 슬레트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천막 밑에 나온 슬레트라도 이걸 빼주고 다른 걸 교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들도 그냥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분이 너무 화가 나니까 정말 근데 제가 미안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오세요라고 그래도 여기 와서 나름대로 이제 거기도 괜찮으니까 오세요 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원주민 교육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군청에 갔어요. 정말 이걸 어떻게든 해달라니까 주민들하고 어떻게 잘 상의 좀 해요. 말이 그거예요. 공무원분들이 자기들이 나가서는 분명히 이게 동영상의 길인데 자기들이 남의 담 허락할 수도 없고 장독대 허락할 수도 없으니까 그 동네하고 화를 거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좀 하게 해봐요. 그것도 다 해요. 답변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공무원분들이 너무 적극성을 갖고 좀 새로 기능하는 분들을 좀 이게 편에 서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고 제가 이제 10년 동안 그 음성에 들어와서 살면서 제가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해놓은 소리 내 땅에 해증을 하고 하다 보니까 딱 손들을
때가 되니까 요새 조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님도 수시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월 2일 날 산사음악회를 해요. 저희가 산속이라 저희 산사음악회를 시작을 할 테니까 면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 면민을 위한 잔치를 저희가 한 500만 원 예산 들여서 이제 10월 둘째 주 일요일 날을 잡았어요.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이 그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거와 또 공무원들이 돌아봐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길었어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가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길이 돌아서 온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새로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며, 내가 이미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잘 하시고, 또 그곳에 가시면 아마 내가 제일 잘하는 걸 갖고 가시면은 그 지역에 맞는 데 가면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공무원분들도 정말 한 번 정도는 더 많이 돌아봐 주시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연한 기능을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저는 이제 산속에서 혼자 같이 있다가 처음으로 손들기 직전에 교육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박사님을 만나서 너무 많은 분들을 알아서 지금은 그래도 저희 산에 주말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 나름대로 오셔서 이제 제가 하시는 게 발효고 장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교육하고 또 와서 체험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은 벗어났어요. 이제 어려움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 아들이 나온다라면은 제가 활기차게 정말 제대로 이제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아는 만큼, 아는 건 없어요. 제가 느끼고 배운 것만큼은 가르쳐 주려고 해요. 고맙습니다.